여러분, 한의대생 진희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로 나온 거는 처음이기는 한데 새로운 시도라고 하고 일단 오늘의 브이로그 주제를 소개해보자면, 오늘은 바로 신입생들을 위한, 특히 한의대 새내기들을 위해서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원래는 좀 경희대 한의대가 건물이 되게 예쁘고, 그리고 저희 학교 캠퍼스도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좀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쉽게 풍경은 소개는 못 드리고 관련한 Q&A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와봤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그래서 첫 번째 학교 준비물, 두 번째 학교 생활, 세 번째 자취 생활, 그리고 네 번째 연애랑 까시씨 같은 거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학교 준비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학교 준비물은 아이패드랑 노트북 뭐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실제로 조금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었고, 일단 아이패드 사는 거는 기본적으로 강추합니다. 아이패드가 굳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탭 같은 거는 하나 정도는 사는 걸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일단 학교에서 알려주는 그런 과목 개수가 워낙에 많기도 하고, 거기서 주는 자료 같은 것도 너무 많고, 선배들한테 나중에 받게 되는 자료 같은 것도 보통은 다 PDF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탭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아이패드 펜슬도 같이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제 친구는 다른 그냥 정품 말고 다른 종류의 펜슬 같은 걸 쓰기는 하던데, 저는 일단 아이패드 펜슬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에어 3세대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신학기 프로모션 같은 거 잘 보셨다가 같이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일단 하나를 갖고 있기는 한데요. 저는 그램을 쓰고 있기는 해요. 근데 다른 친구들 보면은 뭐 같이 호환해서 쓰려고, 아이폰이랑 같이 호환해서 쓰려고 맥스를 사기는 하는, 아니 말이 꼬였어. 맥스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한글이랑 워드가 더 편해서 그램을 사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야 되는 앱, 일단 아이패드를 샀으면은 저는 굿노트는 같이 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굿노트 같은 경우에 필기 용도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폴더 정리해놓는 용도 정도로 저는 괜찮게 썼던 것 같고요. 그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이거 보면은 그래도 이 영상 뽕을 뽑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아틀라스. 아틀라스는 꼭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본과 1학년이나 본과 2학년 돼서 이제 해부학 다 배운 이후에도 어쨌든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근데 아틀라스가 원래 비싸단 말이에요. 가끔 얘네가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할인할 때 잘 봐가지고 쟁여놓으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쟁였어요. 그래서 아틀라스는 꼭 사시고, 책은 전 책값이 너무 비싸서 사실 항상 걱정이었는데, 책은 뭘 필수로 사야 되는지 보통 다 나오고요. 근데 그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배들한테 안 쓰시는 책이 있는지 좀 요청해 보는 것도 좋고, 한의대 게시판 같은 데 한번 쳐서 중고로 파는 게 있는지도 찾아볼 수 있고, 아니면 장터 게시판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선배들한테 한번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여쭤봤고, 대신에 뭐 제가 좀 맛있는 거 따로 또 사드리고 그러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가방. 근데 가방이 이제 한쪽으로 보통 메고 다니는 거 많이들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랑 책 같은 거 다 넣으면 저는 어깨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그만한 백팩 같은 거 메고 다니시는 게 관절에 조금 영향을 덜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웬만하면 한쪽 어깨가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학교생활 첫 번째 동아리. 동아리는 일단 너무 많이 들어가지는 마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교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에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새내기 때는. 근데 나중에 이제 본과 1학년, 본과 2학년 이때 올라갔을 때 보통 동아리를 1년 동안 꾸려나가는 임원단 혹은 회장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빡세거든요. 어느 동아리든 저는 빡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동아리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보통은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좀 해보고 애정이 있는 동아리 한 한두 개 정도로 줄여나가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 친구들 보면은 뭐 봉사나 학술 계열 이런 쪽에서 동아리 하나 하고, 좀 외향적인 친구들은 좀 공연 동아리 이런 쪽 하나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동아리나 타학과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세요. 저는 이제 본과 3학년에 올라가는 고인물인데, 아무래도 이 학과 특성상 좀 되게 많이 학과가 고여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결국 만나게 되고, 한의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추천, 다른 학과 친구들 만나는 것도 추천. 그래서 중앙동아리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과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본과 때 절대 할 수 없어요. 기가 빨려서. 그리고 그래서 사실 저는 타학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미팅을 하면은 다른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미팅을 막
자주 나갔었는데 특히나 저희는 코로나 때였어가지고 사람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미팅에서 친구는 못 만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친구를 한 명 사귀긴 했네요. 그 이성이랑 친구 되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동성이랑은 친구가 돼서 그래서 미팅하고 나서 그 동성 친구랑 되게 많이 친해지고 따로 자주 만나고 한 2년 넘게 계속 보고 있어요. 말씀드릴 거는 교양입니다. 사실 저는 꿀교를 하나도 잡지 못한 케이스인데요. 똥손이어가지고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교양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교가 있고 그리고 그 채워야 되는 학점이 있어요. 뭐 SW 학점을 뭐 6학점 이상 채워야 된다던가 아니면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워야 되는 전선 개수가 있는데 꼭 잘 확인을 하시고 이거 확인을 놓치면은 계절학기를 들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절학기 진짜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잘 확인을 하셔서 웬만하면은 저는 예과 1학년 때 다 넣어버리고 그냥 빨리 해치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가서 막 뭐 주제 연구를 들어야 되니 뭐 대학 영어를 뭐 들어야 되니 이런 얘기를 나중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미리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유급 얘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과 1학년이 유급을 당한다. 그건 진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예과 2학년이 공부를 안 했으면 또 유급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웬만하면 유급을 안 당해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봤을 때 너무 시험을 어렵게 냈거나 아니면 다시 기회를 주고 싶으면 제시 3시를 주셔요. 근데 그것도 통과를 못한 사람이 유급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유급을 당하신 분들이 뭐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유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또 예과 1학년 때 유급 당했다는 사람도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긴 하는데 웬만하면 안 당하고 오죽하면 이제 선배들끼리 어떤 얘기가 있냐면 유급 걱정하는 사람은 유급 안 당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좀 안 당하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 케이스입니다. 밥약 얘기. 밥약은 보통 이제 동아리 관련해서 선배들한테 질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세터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좀 친해지고 싶은 선배한테 걸게 되는데 밥약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선배가 사주는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그런 형식이라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뭐 밥이랑 카페까지 전부 다 저희가 사드리고요. 그 밥약은 좀 활발하게 거는 걸 전 추천드려요. 제가 내향인이었어서 좀 후회되는 게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걸 하는 후회? 그게 새내기만의 또 특권이거든요. 저는 그러질 못했어서 조금 후회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좋아하는 선배들은 좀 자주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밥을 사드리고 이런 식으로 점점 친해지게 됐는데 밥약은 새내기의 특권이니까 너무 겁내지 말아라. 오죽하면은 이런 말도 있어요. 새내기 때는 교통카드만 들고 다니면 된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선배들이 사주셨을 때 감사드리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거는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혼자 거는 게 좀 부담되면 2대2 밥약을 걸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 약간 동기랑도 친해지고 선배랑도 친해지고 일석이조 그런 느낌. 그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논문 찾는 법이에요. 갑자기 논문 찾는 법을 왜 말을 하냐 하면 과제할 때 은근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었어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논문하면은 펀메드를 많이 찾아갑니다. 펀메드 쓰는 법이 경희대학교 도서관에 일단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연계해서 이제 펀메드나 리스나 아니면 사이언스 뭐였죠? 웹 오브 사이언스나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게 연계가 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냥 구글로 들어갔을 때는 뭐 열리지 않는 그런 논문 저널들도 조금 있어서 도서관을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찾기 되게 쉬우실 거고요. 그리고 저널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 를 측정을 하는 걸 임팩트 팩터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구글에 그냥 전어를 치시고 임팩트 팩터를 치시면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하나만 딱 꼽자면은 오아시스인데 이게 전통의학 정보 포털 오아시스 이렇게 나오고 이게 한의학융합연구정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는 뭐 경혈점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표준 경혈 DB가 있고 한의학 DB도 있고 좀 경혈 같은 거 찾아볼 때 되게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정보 포털에 딱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처방 말고도 말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논문도 볼 수 있고요. 한약재, 한약 처방 이런 걸 좀 볼 수 있고 한약 기원 사전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본초 같은 거 나중에 찾으실 때 이 본초가 어떤 본초였지? 그냥 기원이 뭐였지? 어떤 처방에 쓰이지? 생화학적으로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관련해서 어떤 논문들이 나와 있는지가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표준 임상 진료 지침 이게 한국한의학진흥원의 진료 지침 DB가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뭐 내과 질환 아니면은 뭐 사상체질 관련한 부분 아니면 안입이 이런 식으로 약간 학회별로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신입생분들이 이걸 처음에 보시진 않겠지만 나중에 뭔가 과제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취 생활에 이제 넘어가자면 새내기들은 이제 또 술을 많이 마시니까 정문에 술집거리가 딱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좋을 수 있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시끄러울 수는 있다. 그래서 방음이 잘 되는 곳으로 가던가 아니면 술집 메인 거리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가셔야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 음식점 있는 쪽에 좀 살아봤는데 신축이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엄청 깨끗한데 여름에 진짜 제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개기겁을 하고 그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웃기웃대면서 약간 바퀴벌레 또 있나 이러면서 막 친구네 집에 가서 막 자고 막 그랬는데 웬만하면 음식점 있는 데로는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바퀴벌레 한 번 나오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통학해서 왕복 2-3시간이면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제가 왕복 한 3시간이었나요? 자취 안 하고 통학을 본과 2학년 때까지 버틴 동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씨 어떻게 언니는 자취를 아직도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자취하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근데 예과 2학년? 본과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통학으로 좀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본과 1학년 1학기 때까지 버텼고 본과 1학년 2학기 때부터가 그때 카데바 이제 그 해부학 실습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좀 더 집중하고 싶기도 했고 해부학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자취를 시작한 케이스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끔 취업업 장학금이라고 이렇게 월세랑 전세로 사는 서울 경기권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한 학기에 한 번씩 줘요. 그래서 그것도 공고를 잘 확인을 해서 경희대학교 인포 20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잘 계좌 그 정보를 잘 기입을 해놓으시고 월세랑 전세 계약서도 잘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넣어보면은 그래도 좀 줍니다. 그래서 그게 꿀팁 중에 하나.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조금 소개할 만한 게 도서관. 일단 한의대 건물 4층에 한의학 도서관이 있는데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 운영 시간은 한 5시 반 정도까지여서 되게 한의학 전공 관련한 책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사실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조용해서 공부하기 좋고요. 중앙도서관은 1층, 2층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은 다들 시험 공부하려고 거기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어서 보통 밤새려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의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한 브이로그는 여기까지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 하나 생각났어. 잠깐만. 학식 학식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저는 이제 본과 3학년이잖아요. 학교 다닐 만큼 다녔단 말이에요. 이제 귀찮아요. 학교 가기. 밥 먹기도 귀찮아요. 그리고 아까워요 돈이. 그래서 학식을 먹으러 갑니다. 경희대는 학식을 파는 곳이 청운관이랑 이제 푸른솔 2개가 있는데 이 둘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청운관은 일단 메뉴가 좀 다양한 편이에요. 막 양식도 나오고 막 가끔은 막 나베 이런 것도 나오고 되게 종류가 다양하다. 그리고 푸른솔은 메뉴 자체의 개수는 좀 적어요. 근데 푸른솔이 약간 좀 국밥? 이런 종류가 나온 경우에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랑 친구는 푸른솔 파이긴 합니다. 그리고 경희대에서 그 1,000원의 아침밥이라고 해서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그때 1,000원의 학식을 파는데 그걸 먹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게. 과CC 얘기만 하고 진짜 끝낼게요. 예과 1학년 때부터 과CC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100%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학과가 100명이 넘기 때문에 엄청 많잖아요. 사람들이 100%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본인만 모르고 계신 겁니다. 너무 백복했나?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소문을 잘 몰라서. 하여튼 예과 1학년 때부터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하지 말라고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예과 1학년 때부터 사귀면 6년 동안 사귀어야 되는데 6년 동안 사귀는 커플을 거의 못 봤어요. 아예 못 본 건가? 하여튼 못 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과 1학년 때부터 과CC는 하지 마세요. 근데 본과 3학년 때부터는 과CC를 조금 하는 편이라고 하긴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1년 동안 같이 지내고 본과 4학년 때부터는 실습을 들어가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어서 그래서 보통은 본과 3학년 때부터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굳이 하고 싶다면. 뭐 아니면은 본과 2학년? 하여튼 본과 들어가서 하세요. 차라리. 예과 때는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하지 말라면 이유가 다 있어요. 하지 마. 그리고 차라리 탁과나 다른 대학교랑 미팅 엄청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거기서 사귀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과 때 하면 좋을 것들, 새내기 때 하면 좋을 것들 추천드리는 건 일단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게 새내기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선배들, 많은 동기들, 그리고 단순히 한의대에만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세요. 다른 학교, 다른 한의대 사람들도 좋고. 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애를 하세요. 연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본과 올라가면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도 많이 좀 떨어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을 하십시오. 지금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우고 체력을 좀 길러놓는 게 나중에 본과 때 진짜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막 시험 기간이랑 뭐 과제랑 이런 것들이 같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미리 운동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부한다고 제발 밤새면서 막 빈속에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제가 예과 2학년 때 저는 겁이 많아서 맨날 밤을 거의 샜는데요. 그때 막 소화도 안 돼가지고 맨날 밥 굶고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들이키고 뭐 커피 땅콩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커피 땅콩 커피 땅콩 막 먹고 막 그래서 지금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과 장염으로 이렇게 고생 중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안 낫거든요. 제발 예과 때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건강을 잘 챙기시고 본과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밥약을 걸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거셔도 괜찮습니다. 고인물한테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끝!